자, 오늘은 로마를 세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마의 전설적인 건국과 첫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제국을 만든다. 상상해 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엄청난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와, 정말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로물루스와 레무스 신화입니다. 강에 버려진 쌍둥이 형제를 암늑대가 젖을 먹여 키웠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결국 이 형제가 로마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릴 거냐를 두고 싸우다가 결국 형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여버립니다. 와, 제국의 시작이 형제 살해라니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인물, 로마의 초대왕 로물루스부터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사람 한마디로 폭력으로 벼려진 왕이었어요. 그의 통치 방식은 폭력과 절대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로물루스가 왕이 되긴 했는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첫째, 도시가 텅 비었어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괜찮아, 범죄자든 도망자든 다 와 하고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대단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여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의 해결책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웃 사비니 부족 여제들을 축제 중에 통째로 납치해버린 거죠. 이건 로마 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결과 아니겠어요? 자기 딸, 아내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사비니족이 칼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한 배신자의 이야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타르페이아라는 여자가 사비니 왕이랑 딜을 합니다. 성문을 열어줄 테니 당신 병사들 왼팔에 있는 거를 달라고요. 물론 그녀가 원한 건 번쩍이는 황금 팔찌였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사비니 병사들이 어땠을까요? 약속은 지켰어요. 왼팔에 있는 거. 근데 그게 팔찌가 아니라 방패였던 거죠. 그 방패들로 그냥 그녀를 덮어서 압사시켜버립니다. 와, 진짜 탐욕에 대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이러니한 최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 끝냈을까요? 바로 그 납치됐던 사비니 여자들이었어요.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여성들이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엔 내 아버지랑 오빠가 있고 다른 한쪽엔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결국 양쪽 다 칼을 내려놓고 평화를 맺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로물루스는 시작도 범상치 않았지만 끝은 더 신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더니 그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신이 됐다고 믿었죠. 퀴리누스라는 이름의 신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그는 단순한 왕을 넘어서 로마의 수호신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폭력으로 시작된 로마에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번째 왕, 누마 폼펠리우스. 칼과 피로 세워진 나라에 이젠 신앙과 평화가 필요했던 거죠. 말하자면 로물루스가 엑셀이었다면 누마는 브레이크 같은 존재였어요. 여기 딱 비교가 되죠? 로물루스는 전쟁광, 말 그대로 장군이었어요. 전쟁으로 나라를 키웠죠. 반면에 누마는 사제였습니다. 종교를 통해 거친 사람들을 길들이고 평화로 나라를 문명화시켰어요. 이건 그냥 왕이 바뀐 수준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마가 만든 것 중에 정말 재밌는 게 이 야누스의 문이에요. 일종의 전쟁 스위치 같은 거죠. 문이 열리면 우리 지금 전쟁 중! 닫히면 지금은 평화! 이런 신호였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누마가 다스린 43년 동안 이 문이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43년 동안 완전한 평화라니? 그럼 누마는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요? 먼저 여러 사제직을 만들어서 종교 시스템에 갖췄고요. 또 우리가 지금 쓰는 거랑 비슷한 12달짜리 달력도 만들었어요. 일하는 날, 쉬는 날 이런 것도 다 구분했죠.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도 이 모든 게 에게리아라는 여신의 조언을 받은 거다라고 해서 자기 법에 신의 권위를 딱 실어줬습니다. 아주 영리하죠? 하지만 로마의 역사는 시계추 같았어요. 평화가 있으면 다시 전쟁으로 기울으죠.
세 번째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이 사람은 로물루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전쟁광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시 피해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툴루스 시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로마의 어머니 도시, 그러니까 알바론가랑 전쟁이 붙었는데 전면전 대신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해요. 양쪽에서 세 쌍둥이 형제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죠.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삼형제, 알바론가에서는 쿠리아티우스 삼형제가 도시의 운명을 걸고 맞붙게 됩니다. 결투가 시작되자마자 로마가 완전 위기에 빠져요. 순식간에 호라티우스 형제 둘이 죽고 막내 혼자 남아서 3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막내가 머리를 씁니다.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면서 부상당한 적들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한 명씩 차례대로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역전승이죠. 그런데 이 영웅적인 승리 뒤에 정말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온 호라티우스를 보고 그의 여동생이 우는 거예요. 왜냐, 죽은 알바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약혼자였거든요. 그 모습을 본 호라티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적을 위해 울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여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국가가 가족보다 먼저라는 로마의 그 무서운 가치관을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툴루두스의 잔혹함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투에서 진 알바론가의 지도자가 나중에 로마를 배신하거든요. 툴루두스는 이 배신자를 어떻게 처벌했냐? 전차 2대에 몸을 묶어서 말 그대로 찢어 죽였습니다. 정말 자비가 없는 사람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툴루스가 알바론가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한 뒤에 그 도시에 남은 건물의 개수입니다. 0. 도시 자체를 그냥 땅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로마로 끌고 왔어요. 배신에 대한 그의 대답은 완전한 소멸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로물루스, 누마, 툴루스 이 3명의 왕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바로 로마라는 제국의 청사진, 그들의 DNA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로물루스는 로마의 비르투스, 즉 용맹함을 심어줬고요. 평화의 왕 누마는 신과 국가에 대한 의무, 피에타스를 가르쳤죠. 그리고 다시 등장한 전쟁광 툴루스는 디스플리나, 절대적인 군기를 새겨넣었습니다. 보세요. 용기, 의무, 군기.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 모순적인 가치들이 뒤섞여서 로마라는 아주 독특한 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나라의 진짜 모습, 그 영혼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로마의 시작을 보면 폭력과 평화, 잔인함과 신앙심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어쩌면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또 지켜내려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순된 모습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